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낭의 바이크 공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 오토바이 알아볼 때 이거 정말 신경 많이 쓰이죠? 바로 주행거리. 아, 네,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만 킬로미터? 이거 넘어가면 와, 이거 너무 많이 탄 거 아니야? 네, 단물 다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 그쵸.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오늘 이 주행거리에 담긴 진짜 의미 한번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은 우리랑 기준이 좀 다르다던데요. 거기는 워낙 땅이 넓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타야 많이 탔다 이렇게 보나요? 미국에서는 보통 한 4만 8천 킬로미터에서 6만 4천 킬로미터. 오, 그게 넘네요.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주행거리 좀 있네 하고 보기 시작합니다. 연평균 주행거리가 한 5,600km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자동차 연평균 주행거리에 비하면 훨씬 짧은 거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도 이 정도면 높다고 보는 게 뭐랄까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날씨나 노면 상태 같은 외부 요인에 훨씬 민감하고요. 또 관리 상태에 따라서 컨디션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계기판 숫자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주행거리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어요? 네, 숫자 자체보다는 그 숫자가 만들어진 맥락, 이게 훨씬 중요해요. 맥락이요? 예를 들면 어떤? 누가 탔는지, 그러니까 소유주의 성향이죠. 그리고 어떻게 탔는지, 뭐 주행 스타일이나 보관 환경 같은 거요.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만 6천 킬로미터를 탔다고 해도요. 네. 막 그냥 비 맞히고 세워둔 바이크랑 정말 애지중지 닦고 조이고 차고에 잘 보관한 바이크, 상태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중고 거래할 때 판매자분 직접 만나서 어떤 분인지, 바이크를 어떻게 대했는지 슬쩍 보는 것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바이크 종류에 따라서도 이 주행거리 의미를 좀 다르게 봐야 할까요? 아,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 바이크나 오프로드 바이크, 이런 애들은 태생적으로 좀 고성능을 내도록 설계됐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험하게 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엔진뿐 아니라 서스펜션이나 브레이크 같은 부품들에 가해지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또 옛날 바이크 중에 공냉식 엔진, 그러니까 냉각수 없이 바람으로 엔진 식히는 방식이나 이행정 엔진이라고 효율보다는 순간 출력에 집중한 구형 엔진 방식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은 요즘 나오는 수랭식 사행정 엔진보다는 마모나 열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고요. 반면에 투어링 바이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 장거리 여행용이니까 좀 튼튼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장거리랑 내구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기 때문에 같은 주행거리라도 다른 장르 바이크보다는 상태가 좀 더 야호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처음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입문용 모델이나 아니면 요즘 인기 많은 어드벤처, 듀얼 스포츠 같은 장르는 어떤가요? 이런 건 주행거리가 짧아도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입문용 바이크는 아무래도 처음엔 운전이 좀 미숙해서 가벼운 넘어짐 같은 게 잦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관리에 좀 소홀한 경우도 종종 있고요. 어드벤처나 듀얼 스포츠, 오프로드 바이크는 실제로 좀 험한 길,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많이 탔다면 주행거리가 짧아도 내부 마모가 심할 수 있어요. 아, 험한 길에서 타면요? 네, 흙먼지나 진흙 속을 달리는 건 제조사에서도 가혹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바이크한테 아주 힘든 환경인 거죠. 네. 이런 환경에 자주 노출되면 엔진 내부나 뭐 케이블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마모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방치된 바이크예요. 방치요? 그냥 세워주기만 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정말 의외의 복병입니다. 주행거리는 짧아도 오랫동안 안 타고 세워두기만 하면 배터리는 당연히 방전되겠죠. 네, 그건 그렇죠. 그리고 연료는 변질되고 타이어나 각종 고무 부식류는 딱딱하게 굳거나 갈라질 수 있어요. 또 내부 습기 때문에 부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와, 그래서 오히려 주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꾸준히 타준 바이크보다 상태가 훨씬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단물 빠졌다는 말처럼 주행거리 많은 바이크는 그냥 피하는 게 답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정비 이력이에요. 아, 정비 기록이요? 네,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면 주행거리가 좀 많더라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아무런 기록 없이 주행거리만 짜릅은 뭐랄까 출처 불명의 바이크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정비 영수증이나 자금 내역 같은 기록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면요? 그럴 땐 뭘 봐야 할까요? 그럴 땐 직접 바이크 상태를 정말 매의 눈으로 봐야죠. 매 눈으로. 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체인하고 앞뒤 스프로킷 상태예요. 동력을 뒷바퀴로 전달하는 그 톱니바퀴 부품들이요. 아, 네네. 이런 소모품 관리 상태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들의 관리 수준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거든요. 아하.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 밸브 간극 조절같이 좀 비용이 들어가는 큰 정비 시기가 다가왔을 때요. 이걸 피하려고 급하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정비 비용 아끼려고요. 네. 그래서 해당 기종의 주요 정비 주기를 미리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실 주행거리 많은 바이크 볼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엔진 괜찮을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엔진이 제일 중요하죠. 엔진 수명이 다 된 건 아닐까? 뭐 이런 걱정. 물론 엔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바이크들, 특히 최근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나온 모델들은 엔진 자체 내구성이 정말 좋아요. 오, 그래요? 네, 엔진 오일 관리만 제때 잘해줬다면 엔진 자체 문제보다는 다른 소모품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소모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 타이어, 아까 말씀드린 체인과 스프로켓 같은 구동계 부품들, 네. 그리고 충격 흡수하는 앞뒤 서스펜션, 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 같은 것들이죠. 아, 그런 것들이군요. 사실 이건 엔진 수명이 다 됐다기보다는 뭐랄까 미뤄진 정비 비용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미뤄진 정비 비용이요. 네.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런 소모품들을 교체하고 정비하면 앞으로도 충분히 더 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구매 후에 추가 지출 없이 바로 편하게 타고 싶다 이러면 당연히 주행거리 짧고 정비 이력까지 확실한 바이크가 더 유리하겠죠? 그렇군요. 결국 주행거리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덜컥 결정할 게 아니네요. 그 바이크가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주인을 만나서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계기판 숫자 너머에 숨겨진 진짜 상태를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현명하게 중고 바이크를 고르는 비결이죠.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바이크를 보실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라이딩 스타일과 바이크 관리 습관은 훗날 여러분의 바이크를 만나게 될 다음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한당의 바이크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